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확실하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1,5를 지나고 직선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행하다. 그럼 이제 기울기가 같다니까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됐을 때 이 a 값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고 b 값이 이제 y 절편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같아져야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이제 2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제 기울기 할 때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x-1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가볍게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 5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데,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는 거니까 조금 잘 안 됐다면 이곳에서 y는 2x 플러스 p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5를 이제 대입해서 b 값을 구해도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주어져 있고 점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는 공식 형태만 좀 기억해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연립부등식을 열심히 풀어서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3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런 부분, 절대값 부분 잘 해결하라 이런 얘기인데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이 부분이 절대값 정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이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럼 전체에다가 이제 3을 더하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1, 3 더하겠으니까 5 해서 이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6이 12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항식해서 빼면 6이 되겠고, 그러면 x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하게 되면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을 표시해가면 되겠죠. 저 수직선에다가 1, 5 표시를 쭉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정수는 그럼 몇 개가 있을까요? 3, 4 이렇게 해서 이제 2개가 있겠죠. 정수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러면 풀이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범위 표시할 때 이제 절대값 부분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만 좀 우리가 자유자재로 조금 표시했다면 전체적인 풀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라. 더하기 하겠다. 근데 그 해들이 해를 열심히 구했는데 둘 다 양수인 걸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연립방정식을 보니까 이제 2차 연립방정식인데 2차 연립방정식은 풀이법들은 이제 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형태라면 이제 1차하고 2차가 이렇게 나왔을 때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지금은 이런 부분인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이제 2차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다음 풀이법은 뭐죠? 둘 중에 이제 상수항 파트 부분에 0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요 식이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고, 인수분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1차가 나온 거니까 그 1차 나온 부분들을 이제 대입해서 풀어가는 이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이니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방법.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제 상수항 소거가 있죠. 상수항을 소거해가는 방법. 이런 방법. 최고차항 소거.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y 이런 형태를 이제 치환해서 풀어가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를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어떤 풀이를 이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2차 연립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상수항 파트 0이 있는 부분, 즉 3x 제곱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3y 제곱은 0, 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 3, 3, 1에 마이너스 이런 형태를 크로스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y 3x 플러스 y는 이퀄 0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x는 이퀄 3y 3x는 이퀄 마이너스 y 이런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좀 센스 있게 좀 잘해야 되겠죠. A, B 이렇게 구했을 때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자, 뒤쪽 파트 부분을 보게 되면 한쪽이 양수면 한쪽이 음수가 되니까 이 부분들은 뭐 풀어도 좀 당연히 결과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앞쪽 거 하나만 잘 풀어도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x에다가 3y를 그럼 위쪽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제곱하니까 9y 제곱에 10y 제곱이 되죠. 10y 제곱 이 부분이 10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y 제곱이 1이니까 y 값이 한 번은 1, y 값이 한 번 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이제 x 값은 자연스럽게 또 3, x 값은 마이너스 3 나오는데, 자, 음수 부분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 양수 이렇게 좀 하나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x 값 3에 y 값 1 해서 정답은 4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연립방정식은 맨 처음에 이제 문제식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부족하다면 이론서들 가서 다시 한번 이론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x축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차가 양의 2차 함수를 쭉 그렸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만나는 점이 지금 꼭 시점에서 한 점 이렇게 만나는 이런 경우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것은 뭐 중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일단은 y 값이 0 되는 부분이 x축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2k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까? 2k 마이너스 1x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3 이꼴 제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중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자,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4분의 1을 쓸 수 있겠죠.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4k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전개했을 때 4k 제곱이 좀 소거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4k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이 1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 식이 조금 복잡해 한 듯 보였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산수가 좀 깔끔하게 잘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x축하고의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y에다가 0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이 되겠고 만나는 점이 이제 한 점이다 그러면 이제 중근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만 정확하게 이제 딱 연결시켜가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4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꼭지점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는 건가요? 자, 무게중심을 구하려면 3분의 해서 x좌표들을 열심히 6, 2, 1 해서 이제 열심히 좀 더하게주면 되겠고 y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3, 1, 8 해서 또 열심히 또 더하게 해서 구하면 무게중심 g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9니까 3으로 처리되겠고 9에다가 6이니까 2 이렇게 처리해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무게중심 좌표 구했습니다. 이 G와 H라는 좌표는 또 4,5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연결하는 부분들을 2대 3으로 뭐 하겠다?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열심히 구해달라. 다시 또 열심히 산수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외분점 구해가는 식 m-n 이제 크로스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2-3 처리해 주겠고 x좌표는 8에다가 빼기 9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y값도 역시 2-3 처리해 주겠고 얼마입니까? 10에다가 빼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건가요? 계산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주니까 그럼 1 처리되겠고 여기가 4인데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값 나왔을 때 또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 해서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에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무게중심 구해가는 식. 우리가 이제 3분의 x좌표만 보면 x1, x2, x3 이렇게 좌표를 더하기에는 이런 패턴으로 계산해야 되겠고 됐죠? 외분점 나왔습니까? m-n에 mx2-nx1 이런 형태의 공식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x좌표만 조금 써봤습니다. 자, 이런 공식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 적용해서 풀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특별한 다른 게 좀 어렵게 관여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산수 잘 하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직선과 원점 사이 거리를 fk라고 할 때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은 x-y 이 부분들은 뭐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2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x하고 y 같고 이 부분에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직선에서 조금 그려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뭔가 이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직선이 있는데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이제 거리를 열심히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와,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그러면 어느 경우일까요? 생각해야 되는데 그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아예 이제 이 점 자체 거리보다는 항상 다른 직선을 걷게 되면 더 이제 가까운 거리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가장 멀 때는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요 점 지나면서 원점에서부터 그은 선에 수직이 되는 이런 선일 때 거리가 최대가 되겠다. 그러니까 0,0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거리가 이 부분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최대값은 3 루트 2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이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런 형태로 이제 식을 뭐 다시 정리해서 풀이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산이 좀 상당히 복잡해져 가지고 매우 불편합니다. 자, 그런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이론을 통해서 풀어가는 이 방법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뭐 다시 정리해 가지고 x 앞의 계수에 뭐 k 플러스 2x y 앞에 마이너스 k 인가요? 그 다음에 뭐 상수항 파트 부분이 뭐 6이요. 뭐 이렇게 뭐 정리해서 이제 원점에서부터 뭐 거리를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복잡한 식이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아이디어 잘 기억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 풀이를 통해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번 시작합니다. x 범위 주어져 있고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라. 이차함수 최대 최소. 자, 그럼 그래프 모양이 중요합니다. 최고차 부를 좀 살펴보니까 양이니까 꼭지점 아래로 볼로 그리고요. 꼭지점에 x좌표를 열심히 그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패턴으로 딱 적용해 주게 되면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한 변역을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이만큼 이렇게 감소하고 증가해가는 이런 형태를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고 3을 대입했을 때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최소값부터 구해볼까요? 주어진 식에 3을 대입해 주니까 9 마이너스 18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a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계산해서 나오면 되겠고 최대값은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니까 16에다가 플러스 24,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우, 숫자가 좀 큽니다. 자, 둘을 또 열심히 좀 합해야 되는데 계산 유비태점 한번 써볼까요? a에다가 그러면은 이게 또 얼마가 됐습니까? 자, 30에 40에다가 38 이렇게 처리된 이 상태. 그런데 이 둘을 또 더하기 해주면 2a 플러스 그러면 이제 27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15가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a라는 것은 가서 또 빼니까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됐으니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2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6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 참수 최대 최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프 모양 쫙 그려가고 최고차 부호에 따라서 그려가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 빨리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제한 변역 표시해서 무엇을 풀지 결정. 그러면 이제 어디가 최소고 어디가 최대인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대입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풀어가는 그런 큰 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이참수 최대 최소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주어진 관계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중선 정리 혹은 뭐 파프스 정리 이 부분들의 증명인 것 같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BC를 X축, BC의 수직 이등분선을 Y축으로 하는 점을 잡으면 M이다. 뭐 별거 없습니다. X축, Y축을 잡았다 이런 얘기 되겠고 M을 이제 원점에 잡았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를 잡았다. C,0 마이너스 C,0 이글 A, B 잡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B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이 부분 구해가는 건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좌표가 A하고 마이너스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자, A, B 길이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당연히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니까 B 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C 길이의 제곱 역시 거리를 구해가는 거니까 이번엔 차이가 돼 있으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가가 돼 있으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부분은 소거가 되고 뭐 이제 그러면 답이 될 만한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둘을 좀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하기를 하게 되면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개했을 때 이 부분에서 2AC 생기고 여기 마이너스 2AC 생기는 이 부분들이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식을 열심히 해서 더하기 한 다 부분에는 이런 형태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런 모양이 들어간 거라면 답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좀 잘못되어 있었군요. 그렇게 되면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요 부분들이 이게 이제 AM 길이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C 제곱 자체가 이제 BM 길이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2배 돼서 증명이 끝납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중선 정리 자체는 뭐 증명 자체가 뭐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냥 따라서 좀 해보면 되겠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선 정리를 좀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이 나온 이 식들을 우리가 이제 응용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증명 절차를 물어봤으니까 문제를 따라서 열심히 좀 연산만 해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2i다.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a, b는 실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3차식을 풀긴 하지만 3차식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근들이 나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2i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근이 된다. 켤레근이라고 하죠. 켤레근 이 부분이 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이 3개니까 나머지 한 근 또 더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상수항 파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근의 곱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t 이런 형태니까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2i에다가 1 마이너스 2i에다가 알파를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자, 이 부분이 계산해서 5가 되겠고 5알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근 하나를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 이론을 적용해주면 문제에서 그럼 얼마가 되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적용해주는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결과가 될 텐데 자, 두 개의 값을 우리가 1 플러스 2i에다가 1 마이너스 2i에다가 그 다음 또 마이너스 이렇게 좀 더하기를 해주는 이런 경우니까 사라지고 처리해주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그럼 이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런 결과가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해주면 이론적으로는 a분의 c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문제에다 이건 이론이고 적용을 해주게 되면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b가 되는 거죠. b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두 개씩 곱하기 해주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i하고 1 마이너스 2i를 곱하기 해주겠고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기 하게 되면 1 플러스 2i하고 1 마이너스 2i를 이제 더하기 하는 결과가 되죠. 이렇게 곱하기 하는 결과니까 자, 계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산은 5가 되겠고 여기는 더하기 해주면 뒤가 소거되는 거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좀 3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하고 b 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두 값을 좀 더하기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과는 2예요 라고 답을 얘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이론들, 근과 계수의 관계 이론들만 좀 정확하게 잘 하면 되겠죠? 일단 켤레근 같습니다 라는 이론 좀 알아가는 게 필요하겠고 나머지 근 하나는 좀 쓰는 거고요. 그럼 이제 3차식이니까 이렇게 세 근의 곱, 그럼 세 근의 합,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이제 이론 틀을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요 이론에다가 그대로 이제 대입해가지고 연산만 좀 정확하게 하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무난한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2개뿐일 때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이제 범위 표시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1, 3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 해서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크다가 되겠고 범위를 표시하게 되면
마이너스 1, 2분의 3 해서 크다 돼 있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범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곱하기 하게 되게 되면 a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처리돼서 a가 나오는데 자, 마이너스 a가 돼 있다는 얘기는 두 식에다가 각각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곧바로 표시해 갈까요? 근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사이값 범위를 좀 취해야 되는데 그 값의 범위가 지금 a-1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 값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수가 두 개 생기면서 a 값이 1보다 커야 되겠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표시를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a-1 해주는데 자,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이 오른쪽 부분에 이제 생길 텐데 이 부분에 이제 정수가 두 개가 되어라. 그럼 정수는 뭐 어떤 숫자가 되면 되겠습니다. 2하고 3이라는 정수가 생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a-1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물론 같아도 이제 뭐 이렇게 범위에 같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표시가 되겠고 4라는 숫자가 되면 안 되겠죠. 4보다는 좀 작은 숫자가 돼야 되겠다. 전체에다가 이제 1을 더하게 해주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해서 A 값의 범위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범위, 자, 되어 있죠. 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뭐 범위를 표시해 가면 이제 무난히 표현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데 이제 첫 번째 표현해서 이제 인수분해에서 범위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가 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부가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이 이 문제의 가장 좀 범위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되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 특히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인수분해되는 과정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확실하게 여러분도 풀이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상수의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직선이 세 개가 주어지게 되면 동시에 만족하는 요 공통 부분에 삼각형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마련이죠. 자, 그런데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언제가 안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다른 직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세 직선이 이렇게 이제 한 점을 지나가게 되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제 두 가지 조건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울기를 좀 살펴볼까요? 기울기 보니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결과들이 이제 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m 값이 첫 번째 건 3분의 2가 되는 건가요? 자, 그 다음 것은 또 m 값은 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곱하기 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서 m 값 두 개가 우선 좀 구해지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하려면 자,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뭐 대입을 해서 좀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x 값은 마이너스 3y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 값을 이제 그냥 대입해 주면 되겠죠. y는 2분의 1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y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에 이항시키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1 더하기 그러면 2분의 3의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2분의 5니까 y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역시 또 대입을 하게 되면 x 값은 이곳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입해 준 거니까 5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이 좌표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m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분의 6m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5분의 6m 이항시키니까 5분의 4 마이너스 5, 4,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5분의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그럼 약분을 쭉 하게 되면 이제 사라지면서 m 값은 3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n값을 3개가 나왔는데 이 값들을 또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 다 더하게 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플러스 3분의 2였죠.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최종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3에서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이론이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따라가면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데, 와우, 이거 한 점에서 만나서 이제 대입하는 이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숫자가 조금 깔끔하지 못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듯합니다. 자, 우선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가 평행인 경우가 존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한 점에서 만날 때라는 사실 자체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조사해서 n값 두 개를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는 교점을 구해서 대입해가지고 이제 교점들을 구한 거죠.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을 직선에 대입해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되시죠? 11번은 은근히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핍니다. t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점을 잇는 선분을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t값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내분점을 구하게 되면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런 형태로 써지는데, 이 식은요 다른 관점에서 좀 써보게 되면 mx2 더하기 m 더하기 n 분의 nx1 이런 형태가 될 때 요 값들을 처리해주면 이게 이제 합이 1이 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값이 이제 내분점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요 값을 뭐 하나를 t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 값이 당연히 또 0과 1 사이가 되는 그런 형태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내분한다 그랬는데 좌표를 조금 이제 표시해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대략 좀 점점 찍고요. 그 다음은 또 얼마가 됐습니까? 1,5, 1,5, 더 위에 가서 이렇게 점을 찍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쫙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분하는 점이 1사분면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y축하고 만나는 이 관계를 좀 살펴서 좀 수선의 발, y축하고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좀 내려보게 되게 되면 x좌표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 가면서 요 x 길이가 2가 되겠고, 이쪽에 이제 1,5에 쓰면서 x 길이가 1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삼각형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당연히 막곡직각에 못직각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좀 닮음이 되거든요. 닮음이 되는데 그 닮은 b가 그러면 x 이렇게 길이를 좀 살펴보는 거니까 몇 대 몇이 되겠습니까? 2대 1이 되겠죠? 됐습니까? 2대 1, 2대 1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y축에서 만나는 점이 2대 1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이제 교점 자체가 이 1사분면 쪽에 간다는 얘기는 더 이쪽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이게 좀 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2대 1, 2b에서 이 값이 지금 2대 1이라는 이야기는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t값이 3분의 2보다는 점점 더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커져가면 되겠죠? t값이 3분의 2보다 커지면 되겠습니다. t값이 1이 되게 되면 저 1,5가 되는 점이 되는 거니까 1보다는 작다. 이런 형태로 범위 표시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a분의 b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3분의 2 해서 결과가 5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됐습니까? 자, 내분점이라는 사실, 그 부분들이 이제 t로 이렇게 표시해 간다는 사실을 조금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여기 이론하고 이제 어떻게 매치업 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특히 이제 이 닮으면서 2대 1 됐으니까 2대 1 내분점이니까 m 더하기 n 분의 m 이 형태가 지금 2 더하기 1분의 2 이런 부분들이 지금 써져 있는 그 t 값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이 내용을 좀 쉽게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외웠던 공식을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부터 살펴봐가지고 문제에 좀 적용해가는 그런 설명을 좀 드렸는데, 좀 낯선 측면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듣기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습장에다가 다시 한번 내분점식을 쓴다든지 연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A, B는 실수, 두근의 고분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식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이제 정확하게 좀 잘 알아달라.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들은 글쎄요. 좀 공부를 좀 같이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작은데 사이 범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A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살필 수가 있겠죠. 2차 방정식에서 큰 알파, 베타 이렇게 만나서 작다 부분 이제 사이 범위가 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군의 곱 이 부분 형태는 a분의 b 이런 형태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b 값은 0보다 작다 해서 범위는 좀 얻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될 것이 이제 관계식인데,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요거는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좀 학습이 되어 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게 계수가 약간 거꾸로 형태인 b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거기만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a까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좀 방정식 모양으로 좀 이렇게 살펴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절차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요. b가 좀 맨 앞으로 나왔고 이제 계수가 a가 좀 맨 뒤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는 이퀄 제로 이렇게 계수를 좀 거꾸로 써놓는 이런 형태의 식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주어진 식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이제 역수가 되는데 이런 학습이 좀 돼 있을까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형태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주어진 식을 x제곱으로 나눠서 a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제곱분의 b는 제로 이렇게 해놓고 이곳에다가 근을 대입해 주게 되면 뭐 만약에 이제 베타를 대입했다 그러면 a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b는 이꼴 제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성립하는 거니까 이 식을 다시 또 x분의 1 이런 형태를 좀 치환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놓고 x분의 1을 뭐 라지 x라든지 이런 거 치환해서 식 만들어 놓고 이곳에다가 알파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똑같이 이제 이런 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이론 틀에 의해서 계수를 좀 거꾸로 이렇게 써놓게 되게 되면 그는 이제 역수 모양이 됩니다 라는 이런 이론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문제를 보니까 가운데 차수 부분이 이제 이렇게 좀 부호가 또 다른 이런 모양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이때는 좀 어떻게 될까요? 두 군의 합 부분에 이제 부호가 다르고 곱 부분 형태에서는 뭐 절대값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라면, 자, 그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이렇게 마이너스 붙인 이런 형태의 근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문제를 또 다시 가려면 여기서 맞추는 게 아니라 b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a 이렇게 되는 식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곳에서 이곳으로 올쭉하는 이론들은 뭐가 적용될까요? 자, 합부분의 곱부분의 부호들은 다 똑같은데 합부분에 이제 2배가 되고 곱부분에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 4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이 2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은 당연히 2배가 되겠고 곱하기 할 땐 2 곱하기 해서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됐습니까? 자,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부등식이니까 이제 또 크기까지도 좀 고려해 봐야 되겠죠. 이제 지금 이제 베타가 크다고 해주면 베타분의 1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전히 큰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부동호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절차요. 다시 한번 계수를 거꾸로 쭉 쓰게 되게 되면 그는 이제 역수 모양,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근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 다음에 이쪽에 2배, 4배 이렇게 좀씩 변하게 되는 얘기는 식이 이제 2배가 되는 이런 형태다. 됐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문제 주어진 식이라고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a를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0보다 좀 크다를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근 자체, 함수를 또 생각해주면 이렇게 최고차가 이제 의미된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렇게 만나는 근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분의 이거 더 작은 숫자죠. 마이너스 알파분의 이렇게 큰 숫자가 되겠고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2보다 크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바른 답이 되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하하, 근과 계수의 관계 이론에서부터 문제 좀 흐름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지만 쉽지 않은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복습을 통해서 학습 제대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4번 살펴봅니다.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복에서 오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결과. 이 2차 부분에서 이제 허근이 나오는 거겠죠. 한 근이 오메가, 그러면 이제 오메가 파 이런 부분들이 켤레근이 되겠고, 어떤 이론들이 존재하는 거죠. 두 근의 합 1, 두 근의 곱 역시 1 이런 이론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겠고, 그 다음은 뭐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0이 됩니다. 오메가 바 부분도 뭐 이게 또
뭐 한 번 더 쓰나 안 쓰나 뭐 똑같은 이론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세제곱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바 세제곱도 마이너스 1 되겠다. 이런 이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론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근을 구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이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주어진 여기 2차 부분이 있으니까 가운데 차수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이꼴 1 되는 이런 이론도 존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론들을 쭉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봤는데, 이제 무엇을 풀라고 했나요? 1번 오메가 더하기, 이거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막 정리한 이런 형태니까 기억은 뭐 풀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이 200제곱까지 쭉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은 여기 나온 이론들, 그 다음에 주어진 이론들 두 개를 좀 결합시켜서 좀 처리를 해가는 것 같습니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됐고, 오메가 세제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6제곱이 또 1 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거니까 6제곱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원상복귀해서 맨 처음 1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5제곱까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1에서부터 200까지 됐으니까 201개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6번마다 이제 6개 항들이 돼서 0 되는 거니까 6번마다 규칙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6, 3, 18 이렇게 처리되고 21이니까 6, 3, 18 이렇게 되면 이제 3개가 남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니은풀이는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해서부터 오메가 200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결국은 차곡차곡 다 지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게 되면 3개의 항이 이렇게 남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 됐을 때 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 부분들은 주어진 요 2차 부분식을 좀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 오메가 처리가 됐고, 오메가 하나 또 글씨가 또 이렇습니까? 오메가가 또 하나 더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럼 이제 이 오메가 이렇게 는 처리해서 이 오메가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제 규칙성 부분들을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해서 풀어가느냐 뭐 이런 형태가 니은인 것 같습니다. 니은요 이 오메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와, 근데 또 디귿은 또 이렇게 또 화려한 식이 또 나와 있죠.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제곱이 좀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처리가 돼 있고, 다음에 오메가 바에 또 이제 n제곱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모에 있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이니까 이거는 이제 오메가 바의 n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좀 잘하는 방법 없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주어진 요 2차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뭐 여기 오메가 마이너스 1 부분들은 이항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오메가 제곱에 n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두근의 곱을 이용하게 되면 오메가 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오메가 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오메가 n제곱 이쪽으로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오메가의 3n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3n제곱이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오메가 3n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겠고 1이다 이런 식이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뭐 n이 뭐 2, 4, 6, 8 짝수일 때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52i 자연수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식은 25개다. 당연히 맞는 이야기. 그래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주어진 식에 대해서 이론들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서 그런 걸 적용해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사용된 거 보니까 결국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썼고 2차 썼고 3차 특징 썼고 뭐 이런 건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부분, 와, 이론들을 이제 골고루 좀 많이 쓴 거군요.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게 되면, 일단은 인수분해에서 허근 나와서 오메가와 켤레근을 갖는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2차 부분 대입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3차 부분들은 원래 주어진 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또 당연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 좀 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좀 유리식 형태 만든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사용은 안 됐지만 근위 공식 넣는 부분들하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 정리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항목들이 이쪽 리스트가 쭉 좀 써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다면 이제 풀 준비가 되는 거겠고, 그걸 이제 문제에 얼마나 좀 잘 적용해 가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14번 이 문제 형태는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형태인데,
문제 이렇게 뭐 하나 풀어서 답 구해가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론들을 좀 점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이론, 이거와 관련된 이론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0, 그 다음에 f1 주어져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함수 fx 자체가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처리됐을 때 f0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이곳이 k-5다 라고 해서 상수항 파트 부분을 쓸 수 있다는 뜻이겠고요. 자, 요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요건 조금 이따 쓰고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 그건 무슨 뜻이죠? 2를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가장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그 값보다는 이제 제일 작다 됐으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꼭지점의 x좌표가 2다. 그럼 나오는 함수값은 이제 f 이렇게 되는데 이 값들보다는 가장 다 작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이 2다라는 정보에다가 A값 최고차항이 이 계수 부분들이 이제 음수다 이런 부분들이 관련되어 있죠. A값이 0보다 작다. 그럼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X를 구해가는데 이 결과가 2다라는 뜻은 B값이 이제 마이너스 4이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니까 자 함수식을요 그렇다면 AX 제곱 마이너스 4AX에다가 K-5 이렇게 처리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 A 0보다 작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하나 있었죠. F1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k 값은 뭐 3a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대입을 좀 해주면 fx가 이제 문자가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 마이너스 5 문자가 이제 a 이렇게 하나만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보게 되면 y는 이꼴 kx-5 좀 보면 우리가 ax 제곱 마이너스 4ax 3a-5하고 같다 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죠. kx-5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k 값이 지금 3a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에 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x 제곱 이항시키면서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7ax 플러스 3a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요. 물론 이제 a는 이제 소거해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런 형태가 처리되겠고 두 근의 합을 구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7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뭐 2차 함수에 대해서 정보들은 이제 뭐 골고루 흩어지게 이제 나와 있는 뭐 그런 형태인데 좀 잘 모아서 2차 함수를 좀 잘 구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면요. F0 가르쳐 줬으니까 미지수 중에서 하나를 조금 연관성 있게 풀이해야 되겠고 다 해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 부분들이 자, 항상 F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2이면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서 F2일 때 함수값이 가장 크다 이런 뜻. 그래서 이제 대칭축하고 관계에서 문자 하나를 좀 소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소거한 다음에 F1에 대한 정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거쳐서 우리가 이제 함수식이 이제 미지수가 다 이렇게 이제 하나만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연립방정식 풀듯이 뭐 이렇게 같다 하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또 이제 무난한 풀이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차 함수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 특히 대칭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라는 것을 좀 알아두게 되면 문자 관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학습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봅니다. 4차 함수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 대제곱 7x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된 걸 이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전부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복 2차식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냥은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16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죠. 복 2차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을 이제 요거를 좀 이용해야 되는데 제곱 빼기 제곱을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6 가지고 이게 이제 4제곱이니까 우리가 이제 8x 제곱이 완전 제곱식 되려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만들 모양 형태를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빼기 x 제곱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고 빼기 x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제 제곱 빼기 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이제 합차 이런 형태로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쓰겠고 한 번은 x제곱 빼기 x 이런 형태로 써서 인수분해를 처리해주면 2차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근을 갖는다면 이제 판별식을 좀 살펴보면 1 마이너스 와우 16이 되는 건가요? 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오호 플러스한데 자, 이쪽 오른쪽도 판별식 D를 해주게 되면 1 오, 똑같은데요? 0보다 작다는 거니까 양쪽 다 뭐가 나오죠?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알파는 항상 허수이다 라고 된 기억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곳에서 그러면 이제 뭐 알파가 그리면 켈렉은 같겠고 두군의 합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오른쪽이었다면 알파 더하기 알파 반은 1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 바 이 부분들은 1이 되는 알파가 존재한다. 플러스 1도 나오거나 혹은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른쪽 부분이라면 1 되는 길 항목도 어떻게 되겠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 이렇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뭔가요? 오, 세제곱을 물었습니까? 세제곱은 식에 대한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어떻게 처리하죠? 자, x 세제곱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다. 이러면은 저 왼쪽 식이라면 그러면 이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이꼴 제로 이런 부분들이라면 뭐 x 곱하기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고 1차까지 가야 되나요? 그럼 또 마이너스 x 제곱을 또 다시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4 마이너스 4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플러스 4 이런 모양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살펴가면 되는 건데 x 세제곱을 x에다가 x 제곱 곱하기 하고 x 제곱에다 이걸 좀 대입해서 이렇게 좀 집어넣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 또 식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x 세제곱은 x 곱하기 x 제곱 x에다가 x 마이너스 4 제곱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x 제곱에다가 또 x 마이너스 4를 또 대입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3x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거지 주어진 식을 보니까 마이너스 2알파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기억 니은만 맞는 그런 문제 모양 이해되셨죠? 자, 식 변형을 통해서 주어진 식이 이제 성립하는지 여부를 좀 알아보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큰 흐름 틀에서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제 복 2차식이다. 복 2차식은 그냥 인수분해가 돼서 2차 2차로 이제 인수분해 되거나 이제 제곱 빼기 제곱. 지금 이제 제곱 빼기 제곱 모양 형태가 나온 거죠. 해서 이제 스타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 해서 나온 요식 두 개가 돼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2차식이 이제 두 개라서 질문 하나 할 때마다 뭐 둘 다 조사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허근이 존재 항상 뭐 허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판별식 뒤 알아보는 기억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 좀 당연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니은은 또 역시 근과 계세 관계 이것도 이제 양쪽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알아봤고 세 번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세제곱 부분들을 뭐 집중 나누게 해도 되겠고 이제 이거 지금 주어진 식을 중에서 이제 차수를 낮춰가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차수를 낮춰가서 보여드렸는데 됐습니까? 자수를 낮춰서 보여드렸을 때 그 부분들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좀 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조금 식을 요리조리 좀 잘 다뤄야 되는 그런 좀 수식 다루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잘하라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학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요 A-2x제곱 와우 미지수가 좀 이렇게 들어있지만 우리가 이제 풀이를 진행하려면 이제 같다 이렇게 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A-2 x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x 이항시켜서 1 마이너스 n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요 부분들이 자 근이 0과 1 사이에서 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근이 좀 하나가 되면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제 어떤 풀이를 진행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새로운 2차 함수라고 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자, 이런 범위에서 이제 근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겠다. 이런 뜻이니까. 뭐, 그래프를 좀 그려놓게 되면 0하고 1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어느 쪽이 좀 큰지는 좀 잘 모르지만, 사이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이게 1을 집어넣었을 때하고 0을 집어넣었을 때 값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부호가 좀 서로 어떻게 되겠다? 달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F0을 좀 조사를 하게 되면요. 1-A가 되겠고 F2를 좀 조사를 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A-E 플러스 1-A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소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가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그림 모양이 이게 아니었군요. 0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0 집어넣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즉, 1-A 되는데, 이 1-A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좀 작아야,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물론 이제 0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더라도 이제 만나는 거니까 이제 갔다가 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됐죠? 자, 그렇게 되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뭐 주어진 식, 뭐 이렇게 무난히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거 맞죠? 자, 일단은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결합시켜서 새로운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사이에서 근이 하나가 된다 해서 이론 틀, 그래서 이제 함수값처럼 됐습니까? 함수값처럼 그때 나온 결과들. 근데 하나가 아예 상수가 돼서 이제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쪽이 좀 양수가 되어야 x축을 이제 통과해가면서 근을 갖겠다. 이런 이론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17번 마무리합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주스 가게에서 오렌지 원액과 포도 원액을 합하여 30리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오렌지 원액의 양을 X라고 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액의 최소 구입 비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리터당 오렌지 가격은 2만원, 포도 원액은 3만원이다. 알겠습니다. 포도 원액의 양은 오렌지 원액의 2배를 구입한다. 포도를 많이 구입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오렌지 원액의 양을 X라고 했는데 포도 원액의 양은 오렌지 원액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좀 써볼까요? 일단은 오렌지 원액의 양이 X, 그 다음 포도 원액의 양은 모르는데 Y인데, 그죠? 합쳐서 이제 30리터를 구한다니까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포도 원액의 양은 2배 이상을 구입한다 그러니까 Y라는 것은 EX보다는 좀 커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있죠? 가격이 있는데, 자, 구입하고자 원액의 양은 비용은 85만원 이하다. 오렌지 원액은 2만원이니까 2x, 포도 원액은 3만원이니까 3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합치면은 가격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85만원 이하, 그럼 8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8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연립해서 좀 식을 좀 세워가야 되는 건데, 이제 y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y 부분에다가 열심히 좀 대입해서 좀 정리 좀 해보면 되는 거죠. 2x에다가 3에다가 30 마이너스 x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90에다가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x 값은 얼마보다 크겠습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골라요. 왜 근데 15를 쓰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자, x 값은 그럼 이항시키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y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y라는 부분들은 이제 대입할 때 30-x 처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2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또 이곳에서는 그러면 3x는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그럼 얼마인가요?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x는 또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이론까지 이제 결합시키면 공통 부분이 그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x는 5 이상 10 이하 이런 형태로 좀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건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죠? 원액의 최소 구입 비용을 식을 통해서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30m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자, x를 그러면은
비용을 뭐 x를 그러면 5리터를 구입을 한번 해볼까요? x를 그러면 이렇게 범위가 좀 나와 있는 그러니까 x를 그러면 5리터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x 범위가 나오게 되면 y는 그러면 25리터를 구입해야 되는 거죠. 25리터를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x 값에 그 y 값에 이제 범위가 조금 이제 만만치가 않은데 x가 그러면은 y가 이제 뭐 그럼 가장 클 때 이제 x를 그럼 10리터를 한번 해볼까요? x를 10리터 이렇게 되면 y는 그러면 이제 20리터를 이렇게 구입해야 되는 거죠. 비용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x 10리터. 아 근데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포도 원액이 싼 건데 오렌지 원액이 싼 건데 싼 걸 좀 많이 구입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만 원이니까 20이 되겠고 여기는 3만 원이니까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 80만 원이 드는 거죠. 80만 원이 들겠고 이때는 10만 원에다가 그러면 이거이 얼마인가요? 10만 원에다가 여기가 3이니까 75만 원 이렇게 드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85만 원 드는 거군요. 됐습니까? 아, 그렇게 되면 뭐 최소 비용, 구입 비용을 구해달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80만 원 되는 그런 형태. 이 부분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호, 이건 좀 마지막에 답을 할 때 좀 약간 좀 애매하게 아니면 제가 좀 애매하게 했나요? 자,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자, 오렌지, 포도 합쳐서 30리터를 구입한다. 30리터 구입한다. 됐고, 가격은 나와 있으니까 가격 계산을 하면 되겠고, 2배 이상 구입한다. 2배 이상 구입한다. 돼 있고, 됐습니까? 가격 조사하니까 85만원 이해가 되겠다.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Y 합쳐서 30리터라는 거에 통해서 그 부분을 이쪽에다 대입해주고, 이쪽에 대입해서 범위들을 좀 이렇게 구한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했더니, 오렌지 원액의 양을 5리터부터 10리터까지 구입하면 되겠다. 언제 최소냐? 그래서 이제 뭐 5일 때하고 10일 때는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건데 뭐 상식적으로 싼 걸 좀 많이 구입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아래쪽이 되겠죠. 이때 구입하게 되면 80만 원. 오렌지 원액 비싼 거를 좀 적게 구했을 때 이제 85만 원까지 예, 가격이 나가겠다. 우리가 당연히 85만 원보다 짠 걸 했으니까 이때 이제 85만 원이다. 뭐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부등식 하고 이제 방정식 부분이 있어서 이 방정식 부분을 이제 대입을 해서 부등식에 이제 각각 대입을 해서 범위를 구해가는 요 부분들이 풀이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1사분면에 있는 두 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원은 원점이다. 길이가 같고요. 기울기 7, 기울기 1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하하, 그럼 기울기를 좀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1,7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에 7, 그러면 뭐 B 형태니까 A,7에 이런 형태로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기울기 1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 1 이런 형태니까 그럼 이제 근데 좌표를 딸리는 아이들이니까 B,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Y는 이퀄 X가 기울기 1짜리는 거니까 여기 위에 점이니까 B, P, B,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 부분은 기울기 7짜리라서 뭐 대략 이렇게 놓은 거니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놓는 부분들이 뭐 가장 기본적인 걸 절차를 지켰고 그러면은 5의 5b 길이 같다. 나중에 수직이등분선까지 구해가야 되는데 일단 길이 같다 부분이 있으니까 길이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a제곱 77이 49 a제곱 처리해주면은 b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50에 그럼 b제곱은 25 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관계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b 값이 이 부분들이 5a, 5a다 이렇게 좀 해서 좌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 됐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그 항목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두 개를 딱 연결한 거에 수직 이등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냥 기울기 구해가면 되죠. 뭐 당연히 이제 원점을 지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러면 뭐 5a, 5a 하고 0a, 7a 하고 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5a에서 a를 빼면 되겠고 5a에서 이번에는 7a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4a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에 이제 수직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 수직이 관계가 되면 기울기 이퀄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구할 기울기는 그럼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2x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주어진 주어진 정보들을 뭐 적절하게 잘 이용한 거죠. 이제 이렇게 좌표와 관련된 얘기는 이게 좌표 표시하는 게 이제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기울기 7, 기울기 1 해서 좌표들을 땅땅 이렇게 표시만 해주게 되면 문제에서 뭐 거리 같다라는 거 이제 가볍게 관계식 나와서 좌표들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직 이등분선 구해가는 거니까 기울기 이게 지금 AB 기울기죠. AB 기울기 이렇게 이제 구해가서 나중에 수직되는 기울기를 이제 구하게 되게 되면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에서 이제 2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좌표 관련된 이야기. 네, 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조건들이 이렇게 낱개로 탁탁탁탁 주어지는데 이렇게 좀 좌표를 표시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처를 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gx가 주어져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가를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 그냥 가 열심히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렇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5 그거랑 같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5 마이너스 k 0보다 크거나 같다. 열심히 이거 풀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참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구에 이렇게 떠 있어라. 물론 이제 뭐 같아지는 것까지 가능하다. 그럼 뭐 당연히 판별식 D 조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6제곱에 빼기 2배의 25 마이너스 k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36에 18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25 플러스 k 0보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k는 그러면 이항시키면서 25에서 빼면 이게 7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그럼 저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최대값은 당연히 7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나는 또 뭡니까? 이미 실수 x1, x2에 대해서 오호 요거는 좀 의미가 좀 다르죠. fx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고 gx 자체가 또 그려지는데 이미 실수에 대해서 fx가 제일 항상 크라는 얘기는 fx의 최대값 fx의 최소값이죠. gx의 최대값 이렇게 됐을 때 요거가 여기가 x1 되고 여기가 이제 x2 이렇게 됐을 때도 이제 항상 이 좀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안 되냐면 요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이미 실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x좌표를 대입했을 때 큽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미 x1, x2 이렇게 좌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좌측 형태의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fx의 최소값, gx의 최대값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5 이렇게 되는 이 함수 아래로 볼록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계산해 주니까 4가 되겠고 4를 문제식에 대입해 주면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 플러스 25 이렇게 처리해서 이 결과가 9 이렇게 최소값 나오겠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 gx는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이렇게 됐으니까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 주게 되면 2가 되겠고 주어진 식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4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9가 4 플러스 k보다는 항상 어떻게 돼야 되겠다, 그거랑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문제 유형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또 k의 또 최대값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k의 최대값은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5라고 답해주면 되겠죠? 최대값은 5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가 부분은 뭐 주어진 식을 한쪽으로 이제 이항시켜서 자연스럽게 해석해 가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많이 보는 이런 그래프 경에서 이제 판별식 D 살펴보는 이런 문제 뜻인데 나는 이미 두 실수 x1, x2라는 이런 뜻 때문에 해석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쪽에서 최소값, 이쪽에 최대값. 최소값이 최대값보다는 항상 커야 되는,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성립하는. 그래서 이제 나 부분에 대한 이론을 좀 착각해가지고 달리 풀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제가 설명한 내용 그래프 모양 점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발음풀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수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중간에 좀 까탈스러운 몇 문항들도 있었는데 자,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학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